사람의 진짜 얼굴은 회의실에서도 미사여구 속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밥상 앞에서만 가면이 벗겨진다. 젓가락을 드는 첫 순간 시선이 머무는 자리, 남은 반찬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사소한 제스처들이 그 사람의 인격, 탐욕, 절제, 품격을 잔혹할 만큼 정확하게 폭로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보려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관찰하라. 이제 당신 앞에 놓인 한 끼가 상대의 본성을 해부하는 현미경이자 동시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냉혹한 거울임을 받아들여라. 먹는 모습이 곧 인생이다. 정약용은 단호했다. 사람의 속살을 보려면 그가 밥을 대하는 찰나를 보라고. 왜 하필 밥상인가? 배고픔 앞에서는 인간의 자의식이 가장 먼저 무장해제되고 평소 갈고 닦은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먹는 행위는 생존 본능, 습관, 가치 판단, 관계 감각이 동시에 가동되는 드문 장면이며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누구인가가 압축 기록된다. 밥상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 나와 타인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당장의 충동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 포기할지, 불편, 변수,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모두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밥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제력 대 본능, 공정성 대 탐욕, 배려 대 자기중심, 감사 대 당연함, 성실 대 요령이라는 축 위에서 개인의 기본 설정을 계량화하는 성격 스트레스 테스트다. 우리는 말로 무엇이든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하는 장면에서 진실은 변명보다 빠르다. 밥상 앞의 인간은 계산보다 리듬으로, 명분보다 습관으로, 선언보다 미세한 선택의 연쇄로 자신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깊이 알고자 한다면 화려한 이력이나 매끄러운 답변에 매달리지 말고 오로지 한 장의 장면을 잡아라.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에너지의 방향, 선택의 일관성, 정서의 안정성, 관계의 온도는 그 사람의 신뢰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 기준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밥상을 데이터로 읽고 그 데이터로 본성을 읽는다.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잔혹하지만 공정한 통찰이며 사람을 보는 안목을 단숨에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가장 정확한 시작점이다. 첫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음식과 눈이 마주치는 최초 3초에 그 사람의 기본 설정이 투명하게 떠오른다. 동공이 커지고 시선이 접시에 큰 것, 비싼 것 가운데에 곧장 고정되면 희소성 신호에 과민한 탐욕형일 가능성이 높고 시선이 한 바퀴 부드럽게 순회하며 전체 구성을 조망하고 난 뒤 표정이 안정되면 충동을 관리하는 자제형이다. 눈빛의 스캔 경로는 특히 중요하다. 대각선으로 빠르게 훑어 크기 양을 우선 계산하는 패턴은 즉시성, 획득성 편향을, 원형으로 천천히 돌며 균형 조화를 점검하는 패턴은 질 조화 편향을 시사한다. 입술을 무의식적으로 한번 훔치거나 혀끝이 입술을 스친다면 욕구가 전면에 올라왔다는 신호이며 숨이 길어지고 어깨선이 내려가며 가볍게 고개가 끄덕여지면 감사 수용의 정서가 먼저 활성화된 것이다. 미세 근육도 단서를 준다. 미간이 좁아지고 턱이 앞으로 밀리면 빨리 차지해야 한다는 경계 모드. 광대가 살짝 올라가고 눈꼬리가 부드럽게 풀리면 함께 누린다는 개방 모드다. 손의 마이크로 무브먼트, 젓가락이 아직 손에 없는데도 검지와 엄지가 공중에서 집기 동작을 예비한다면 선택 점유가 머릿속을 선점했다는 뜻이고, 손목이 낮은 위치에서 그대로 멈추어 호흡과 시선 정리가 먼저 이뤄지면 절제 질서가 전면 규칙이다. 코끝이 미세하게 벌어지며 향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은 감각 기반 심미성을 중시하고, 즉시 시각 부피 정보로 계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효용 기반 실용성을 우선한다. 이때 누구를 먼저 보는지도 결정적이다. 음식, 사람 순서로 초점이 이동하면 대상 지향성이 강하고, 사람 음식 순서면 관계 지향성이 선행한다. 표정의 프레이밍을 읽어라. 획득 미소는 입꼬리는 오르지만 눈의 근육이 경직돼 있고, 감사 미소는 눈가 주름이 함께 살아난다. 첫 마디가 많다, 크다로 시작되면 양 비교 프레임, 정성스럽다, 향이 좋다로 시작되면 질 의미 프레임이다. 또한 속도로 드러나는 판단 스타일을 포착하라. 시선이 한 지점에 즉시 고정되는 스냅락은 단기 최적화형, 두세 지점을 연속 비교한 뒤 중앙값에 마음을 두는 방식은 리스크 분산형이다.
작은 제스처 하나가 인생의 큰 습관을 비춘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호흡을 고른 뒤 미소로 동석자와 눈을 맞추는 사람은 기본값이 안정, 배려이고, 상체가 전방으로 살짝 기울고 입술이 말려 들어가며 손가락이 들썩이면 기본값이 선점, 서두름이다. 전문가의 리딩 포인트는 간명하다. 시선의 첫 고정 지점, 스캔의 경로와 속도, 호흡의 길이, 입술 미간, 광대의 미세 변화, 손의 예비 동작, 첫 언어의 프레임, 이 6신호를 한 묶음으로 읽으면 그 사람의 욕구 관리, 신미감, 타자 지향성, 의사결정의 기본 리듬이 정밀하게 재구성된다. 밥상 앞 최초 3초의 첫 시선은 매너가 아니라 본성의 프리뷰다. 여기서 드러난 시그니처는 이후의 자세, 도구, 선택, 대화에서 반복될 것이며, 당신은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사람을 본다. 자리는 사람의 서열의식을, 태도는 품격의 바닥을 드러낸다. 의자에 앉는 첫 5초를 보라. 등을 곧게 세우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 중심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할 줄 아는 자이고, 비스듬히 걸터 앉아 한쪽 엉덩이만 대거나 다리를 넓게 벌려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은 무의식적 과시와 배려 결핍을 노출한다. 의자를 끌 때 소리를 지우려 천천히 들어 이동하면 타인의 고막까지 배려하는 감각이 살아있고, 바닥을 긁어끌며 자리를 만든다면 즉시성, 자기중심성이 신호로 올라온다. 테이블과의 거리도 계량 가능하다. 몸을 과도하게 밀착해 팔꿈치를 넓게 펼치면 경계 침범 성향, 주먹 하나 반 정도를 두고 자연스레 앉으면 경계 존중과 안정성이다. 가방 외투 처리에서 성격이 또렷해진다.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어 통로를 막는 사람은 공간 문해도가 낮고, 발밑이나 지정된 거리에 정갈이 거치하는 사람은 질서 감각과 타자 감수성을 갖춘 자다. 시선과 상체 각도는 관계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상체를 약간 뒤로 두고 호흡을 고르게 가져가면 안정 수용, 상체를 과하게 전방으로 기울여 테이블을 점령하면 선점 압박 신호다. 팔꿈치의 위치는 교육의 잔상이다. 팔꿈치를 테이블 밖으로 살짝 걸치되 접촉면을 최소화하면 예절 학습의 흔적, 테이블 중앙까지 침투해 반찬 동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면 무의식적 지배욕이 작동한다. 좌석 선택은 더 노골적이다. 문을 등지고 상석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은 지위 탐색이 빠르고, 연장자 손님을 위한 자리, 출입구와 먼 자리, 시야가 안정되는 벽조를 남겨두고 스스로는 동선이 많은 자리나 모서리를 선택하면 겸손과 기능적 배려가 체화되어 있다. 호스트가 자리 배치를 제안할 때의 반응은 결정적이다. 여기가 편하겠습니다라는 안내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사람은 규칙 수용형, 저쪽이 더 낫다라며 주도권을 다투면 상황을 본인 프레임으로 재편하려는 성향이다. 좌석 교환 제안이 나올 때 어른이 이쪽이 밝아 좋습니다라며 즉시 양보하면 맥락 읽기의 고급 기술이 확인되고, 묵묵부답이거나 느릿한 움직임은 민감도 결핍을 시사한다. 대기 태도는 그 사람의 시간 철학을 말한다. 상위에 수저가 있어도 연장자가 손을 대기 전 손을 올리지 않고, 물 반찬이 놓일 때 손을 잠시 거두어 동선을 열어두는 사람은 질서 존중과 인내의 근육을 갖춘 자. 반대로 빈 접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 중앙에 세워 알림을 전시하면 타인의 시간과 집중을 점령하려는 신호다. 무릎 각도와 발끝의 방향도 힌트다. 무릎을 가지런히 모으고 발끝이 테이블 안쪽을 향하면 자기관리 절제, 다리를 넓게 벌려 통로를 잠식하거나 발끝이 사람을 가리키면 무의식적 압박 과시다. 냅킨을 펴는 타이밍은 절정의 디테일이다. 자리에 앉아 호흡을 고른 뒤 조용히 무릎 위에 반으로 접어 올려두면 준비되었으나 서두르지 않는다는 메시지. 음식이 오기도 전에 소리를 내며 탁 펼치면 조급과 과시가 겉돈다. 공동 테이블에서의 몸 크기 조절, 팔을 접어 개인 영역을 축소하고 중심선을 세우는 습관은 타자 친화적 공간 감각의 증거이며, 코트, 마스크, 휴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행위는 위생문의 공공성 결여의 강력한 적신호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미학. 주인이 드시죠라고 신호를 주기 전까지 눈맞춤과 미소로 리듬을 맞추는 사람은 협업형 리더. 앞접시에 젓가락을 먼저 시험 삼아 대보는 사람은 규범을르게 해석하는 자기 합리화형이다. 요약하면 자리와 태도, 그리고 기다림의 기술은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서열의식, 경계감, 공간 문해, 규칙 수용 민감도를 정밀 계측한다. 밥상은 시험장이고
의자는 답안지다. 어떻게 앉고 어디에 앉고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이 세 가지에 이미 절반의 평판이 적힌다. 도구는 입보다 먼저 성품을 말한다. 젓가락을 어떻게 쥐고 숟가락을 언제 꺼내는지, 집기, 이동, 하강의 연속 동작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한 입의 크기를 어떻게 모듈로 관리하는지가 그 사람의 자제력, 체계성, 세심함을 수치처럼 드러낸다. 젓가락은 끝 1~3을 사용해 30, 45도의 각도로 가볍게 집어 올릴 때 힘 조절이 정교하다는 증거이고, 손가락 마디 전체로 꽉 조여 과도한 아픈을 남기면 긴장, 경직 성향이 강하다. 콩, 멸치처럼 작은 것을 흘리지 않고 집어 앞접시에 잠시 대기시켰다가 숟가락과 조화해 한 입을 완성하는 사람은 계획적 조합형이며, 반대로 젓가락으로 찌르거나 긁어모아 입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충동, 요령주의에 가깝다. 숟가락은 리듬의 메트로놈이다. 국물, 밥, 반찬으로 균일한 템포를 유지하면 에너지 배분과 판단 페이스가 안정적이고, 초반 과속, 중반 침체, 후반 폭주 패턴은 자기조절의 일관성이 약하다. 젓가락과 숟가락의 전환 타이밍도 중요하다. 밥알이 흩어지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받치고, 젓가락으로 정밀 조립을 끝낸 뒤 입으로 가져가는 T스텝은 공정 분업형. 두 도구를 동시에 들고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움직이며 빠른 속도로 투입하면 효율처럼 보이나 대체로 과업 분해가 서툴고 산만하다. 손목의 각도와 궤적은 예술적이다. 손목을 낮게 두고 팔꿈치를 고정해 짧은 곡선으로 이동하면 주변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공간 감각이 살아있고, 공중에서 크게 휘돌리거나 젓가락 끝으로 반찬 위를 포인팅하면 무의식적 과시와 영역 침범 신호다. 젓가락을 잠시 둘 때 받침 위에 평행하게 내려놓는 사람은 규칙을 존중하고 감정 기복이 작다. 반대로 그릇 가장자리에 대각으로 걸쳐 동선을 막거나 테이블에 탁탁 소리를 내며 두면 성급 무신경의 잔상이 남는다. 한 입의 설계가 곧 사고의 설계다. 밥 반찬 고 1:1이나 1:0.7처럼 자신만의 비율을 유지하며 과도한 양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최적화 절제형이고, 한 번에 크게 떠 과포장하는 습관은 욕구의 순간 충족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뜨거운 음식을 숟가락으로 살짝 식혀 대기 시간을 확보하는 행위는 리스크 관리 신호이며, 혀끝으로 급히 식혀 바로 투입하는 행위는 당장의 보상에 민감하다는 표식이다. 젓가락 끝에 위생과 볶기 동작도 단서다. 입에 닿은 면을 그릇 가장자리에 문질러 닦거나 공중에서 휘두르는 행동은 경계 감수성의 결핍, 반대로 휴지로 조용히 처리하고 본래 자리로 천천히 복귀하면 품격과 통제력이 정착돼 있다. 속도는 인생의 메타포다. 1박자 완차, 2박자, 집초박자, 휴지의 규칙적 박자로 식사하는 사람은 결정을 서두르지 않되 늘 제때 도착하는 타입이고, 관찰 생략, 즉시 집기, 연속 투입은 시행착오와 실수의 확률을 키운다. 왼손의 보조 습관도 눈여겨보라. 그릇을 안정적으로 받쳐 미세 흔들림을 줄이는 사람은 협응과 배려 감각이 좋은 편이며, 빈손으로 테이블을 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주의가 분산되고 타자 존중의 우선순위가 낮다. 마지막으로 도구 관리의 루프, 사용, 정리, 복귀. 먹은 뒤 젓가락을 얌전히 정렬하고 숟가락의 오염면을 안쪽으로 향하게 두는 사람은 끝맺음이 정확하고, 대충 던져두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면 미완과 잡무가 일상적으로 남는다. 젓가락과 숟가락은 그 사람의 작은 권력이고, 리듬은 그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다. 정교한 힘, 예측 가능한 템포, 질서 있는 복귀,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은 밥상 밖에서도 신뢰 가능한 리듬으로 산다. 선택과 나눔은 밥상 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권력의 사용법이다. 접시가 내려오자마자 젓가락이 가장 크고 기름진 조각으로 직행하는가, 아니면 가까운 곳부터 순서대로 적정량을 덜어 공평을 설계하는가, 이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의 탐심과 공정성을 낱낱이 폭로한다. 근거리부터, 작은 것부터 한입 분량씩이라는 기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동선과 몫을 먼저 계산하는 공존형이고, 팔을 길게 뻗어 중앙에 패스트 피스를 선점하거나 접시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유리한 각도를 만드는 사람은 상황을 사유화하는 점유형이다. 공용 반찬 앞에서 집게, 공용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자신이 덜어간 자리에 모양을 복구해 다음 사람의 선택권을 보존하는 태도는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품격의 증거다.
반대로 뒤집어가며 좋은 것만 골라내거나 바닥을 헤집어 큰 것만 건지는 습관은 협업에서 성과 크레딧을 선점하려는 습성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한 조각은 인간성의 리트머스다. 침묵 속에 슬쩍 가져가면 결핍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 먼저 묻고 육아도 필요하면 반으로 나누어 균형을 만든 사람은 의사결정에서 투명성과 합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인기 반찬의 소비 속도를 감지해 늦게 온 사람의 몫을 남겨두거나 별도로 덜어주는 행위는 약자를 위한 배려 근육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신호다. 첫 젓가락의 방향도 읽어라. 어른 손님 쪽 접시에 먼저 권하고 자신은 한 박자 늦추는 사람은 서열과 예의를 몸에 익힌 자, 반대로 자신의 앞접시부터 가득 채우는 사람은 규칙보다 욕구가 우선한다. 한 접시를 채우는 구성에서도 세계관이 보인다. 단일 반찬으로 접시를 점령하지 않고 밥, 단백질, 채소를 1:1:1 또는 자신만의 균형 비율로 배치하는 사람은 장기전을 아는 설계자이고, 풍성해 보이게 과다하게 담아 반은 남기는 사람은 자원 운용에서 과시와 낭비의 리스크를 키운다. 회전식 테이블이라면 회전에 윤리가 있다. 원하는 반찬이 멀리 있을 때 테이블의 흐름을 기다리고 내 쪽으로 왔을 때 필요한 분량만 덜어 다음 사람을 위해 속도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손을 뻗어 흐름을 끊는가. 이 미세한 차이가 팀워크 현장에서의 순환 큐 관리 능력을 예고한다. 알레르기, 채식, 종교식 같은 제약을 가진 동석자를 인지하고 메뉴 선택 배분에서 조정하는 태도는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의 바로미터다. 맛있다를 혼자 소비로 끝내지 않고 이건 향이 강해요, 드셔보실래요? 로 공유 제안을 붙이는 습관은 정보 기회를 함께 나누는 리더의 말버릇이다. 반찬이 부족해질 때는 재빠르게 추가를 요청하고, 쉐어디시가 과열될 때는 이건 반씩 나눌까요? 라고 제안해 갈등을 미연에 관리하는 사람. 이들이 조직에서 병목을 풀고 자원을 재배분하는 운영자다. 정갈한 나눔은 왜 강력한가? 자원을 공정하게 흐르게 하는 사람 곁에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쌓인 자리에서 권위는 말하지 않아도 생기기 때문이다. 밥상에서의 선택과 나눔은 결국 선언이 아니라 습관의 연쇄다. 작은 것을 먼저, 가까운 것을 먼저, 모두의 몫을 먼저. 이 세 가지가 몸에 밴 사람은 삶 전체에서 욕망을 질서로, 소유를 순환으로 바꾼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식사는 늘 편안하다. 당신이 무엇을 집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사람이 무엇을 집을 수 있게 남겨두는가다. 소리는 밥상의 인격 지문이고, 대화는 교양의 실전 테스트다. 먼저 씹는 소리. 입술을 다물고 혀로 음식의 각을 정리한 뒤 어금니로 조용히 분쇄하는 사람은 자기 조절과 타인 배려의 기본값이 튼튼하고, 입을 벌린 채 공기를 섞어 과장된 ASMR을 생산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주파수를 강요한다. 국물 면류는 들이키지 않는다. 가벼운 호흡으로 온도를 식혀 한 모금씩 무음 흡입하는 습관은 공동 공간에 대한 문해력을 증명한다. 소리를 줄이는 기술은 한 입의 크기에서 시작된다. 한 입, 엄지손가락 끝마디 크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계획된 절제를, 과한 볼륨으로 보리만두처럼 부풀도록 우겨 넣는 사람은 즉시 보상 편향을 드러낸다. 이제 말의 타이밍. 3초 규칙을 새겨라. 씹기 멈춤, 삼킴, 호흡 정리. 1초를 지나서 말문을 연다. 이 간격이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충동이 먼저 출발한다. 목소리는 볼륨, 속도, 톤으로 읽는다. 주변 소음보다 반톤 낮게, 초당 4-5음절의 중속으로 끄틈을 눌러 마무리하면 안정, 신뢰 시그널이 되고, 크게 빨리 올려치는 고음은 과시, 불안, 지배 시그널이다. 대화의 구조는 경청 50, 질문 30, 진술 22 황금비다. 고개 각도 14, 15도 끄덕임과 그 말은 즉 같은 반영형 응답으로 상대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질문은 닫힌 문항보다 열린 문항, 어떤 점이 좋았어를 우선한다. 끼어들기는 금기다. 상대 문장의 꼬리가 닫히는 0.5초를 기다리는 습관은 타인의 리듬을 존중한다는 증거다. 주제의 품격은 곧 사람의 품격이다. 남의 불참자를 대상으로 한 뒷담화, 과장 칭찬, 빈정거림은 단기 친밀감을 주는 척하지만 신뢰 손실을 누적한다. 반면 음식의 출처, 조리법, 정성에 대한 감사, 동석자의 근황과 배움 포인트를 묻는 대화는 공동의 의미를 생산한다. 평가 어휘도 정제하라.
맛없다 대신 내 입엔 짠 편이네. 서비스 별로 대신 바빠 보이니 물자는 우리가 챙길게는 사실 해석 대안을 분리해 말의 파괴력을 줄인다. 눈맞춤은 60에서 70%가 적정치다. 시선 고정은 압박, 잦은 회피는 불안으로 해석된다. 웃음의 볼륨은 반사신경을 노출한다. 크게 터뜨리되 길게 끌지 않고 손으로 입을 가려 비말과 소음을 제어하면 품격은 소리에서 증명된다. 휴대전화는 무음 뒤집어두기, 통화가 불가피하면 두 마디 사과 후 자리 이탈. 이 간단한 프로토콜이 동석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반찬 권유의 문장은 제한 선택 존중으로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이건 향이 진해요. 드셔보실래요?가 정답이다. 식사 중 아이 컨택, 미소, 짧은 리액션. 오, 그렇구나를 세트로 반복하면 말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한숨, 혀차기, 눈굴림 같은 미세 보욕은 관계의 금리를 즉시 올린다. 마지막으로 클로징 문장. 오늘 이야기에서 내가 배운 건으로 학습을 선언하고 다음엔 내가 준비해 볼게로 책임의 씨앗을 심어라. 무음의 배려와 절제된 말, 구조화된 경청이 겹쳐질 때 당신은 먹는 사람을 넘어 함께 식탁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재분류된다. 정약용이 말한 밥상에서 드러나는 본성은 소리와 말의 질감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읽힌다. 결핍과 불편은 사람의 포장지를 한 번에 벗겨낸다. 음식이 부족하거나 맛이 기대에 못 미치고 좌식이라 무릎이 시리고 에어컨이 약해 덥고 아이 울음과 접시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산란한 그 순간 누군가는 즉시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을 증폭시키며 자리를 장악하려 들고 누군가는 숨을 길게 고르고 주어진 조건 안에서 질서를 회복한다. 관찰 포인트는 명확하다. 첫째, 감정의 온도 조절이다. 혀끝으로 짜다, 맵다, 별로다를 곧장 뱉는 사람은 불편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동선을 택하고 내 입엔 강하네, 물을 더 부탁할게처럼 사실 대안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하중을 스스로 흡수한다. 둘째, 적응의 속도다. 낮은 의자나 좁은 공간에서 몸의 각도를 재배치하고 소지품을 최소 부피로 정리해 동선을 확보하는 사람은 상황 지능이 높고 계속 자세를 바꿔 소음을 만들며 공간을 점령하면 에고가 환경 위에 군림하려 든다. 셋째, 변수를 다루는 프레임이다. 주문 실수, 지연, 온도 문제 같은 마이크로 실패에 왜 이러냐는 과거 탐문을 늘어놓는 유형은 통제의 외재화에 갇혀 있고 지금 가능한 방법을 묻고 물, 밥, 사이드로 균형을 맞춰 식사를 이어가는 유형은 통제의 내재화가 확립돼 있다. 넷째, 리소스 분배 감각이다. 인기 메뉴가 모자랄 때 앞접시에 남은 한두 조각을 중앙으로 되돌려 늦게 온 사람의 선택권을 복구하는 사람은 약자를 우선하는 윤리가 체화됐고 자기 앞에 바싹 끌어당겨 사유화하는 사람은 결핍을 합리화로 포장한다. 다섯째, 회복 탄력성이다. 국물이 쏟아지거나 젓가락이 떨어지는 작은 사고에 즉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정리해 흐름을 되살리는 사람은 위기에서의 복귀 속도가 빠르며 당황, 분노, 남 탓에 3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판단창이 좁아진다. 여섯째, 소음, 혼잡, 냄새 같은 비선호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손등으로 코를 가볍게 가리며 호흡을 낮추고 대화 주제를 음식 밖으로 이동시키는 사람은 정서적 공간을 확장하고 크게 한숨 쉬고 눈을 굴리며 동석자에게 불편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공동체의 비용을 키운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근육이다. 기대치보다 못한 상차림에서도 그래도 함께하니 좋다는 문장으로 장면을 재프레이밍하면 자원의 질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주인공이 되고 이래서 내가 여기 오기 싫었다는 문장은 사람보다 조건을 사랑하는 심리를 폭로한다. 정약용의 통찰은 잔혹할 만큼 정확하다. 충분하고 편안할 때의 매너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부족하고 거친 조건에서 드러나는 미세 선택의 연쇄, 감정의 온도 조절, 적응의 속도, 변수의 프레임, 리소스 분배, 회복 탄력, 비선호 자극 관리, 감사의 근육, 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을 개량한다. 결핍 앞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함께 길을 걸어도 되는 사람이다. 돈 앞에서 본심이 드러난다. 계산서가 내려오는 순간의 3초,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손이 먼저 움직이는지, 혹은 휴대폰을 집어들며 존재를 흐리게 만드는지가 그 사람의 책임감과 공정성, 그리고 품격의 하한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먼저 지갑을 꺼내며 오늘은 내가 살게요 라고 또렷이 말하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결제를 마치는 사람은 배려의 속도와 관계의 질서를 동시에 챙기는 유형이고
고개만 끄덕이며 타인의 주머니를 암묵적으로 호출하는 사람은 비용을 공동체에 떠넘기는 유형이다. 더치페이를 제한할 때도 본심이 갈린다. 일벌을 낸을 기계적으로 강요하거나 자신이 시킨 고가 메뉴는 예외 처리하면서 남의 추가 주문은 포함시키는 선별 공정은 얄팍함을 드러내고, 내 메뉴가 더 비쌌으니 난 좀 더 낼게요처럼 맥락형 공정을 적용하는 사람은 관계의 장기 신뢰를 안다. 작은 돈에서 태도가 선명하다. 거스름 돈이 애매할 때 이건 공동 팁박스나 다음 음료로 돌리죠 하고 처리하면 여유가, 슬쩍 주머니에 넣고 모르는 척하면 결핍의 습관이 보인다. 영수증을 확인하는 방식도 품격의 경계다. 항목, 수량, 가격을 침착하게 점검해 누락, 중복을 조용히 지적하는 사람은 사실 해결 중심이고, 왜 이렇게 비싸요로 감정부터 올리는 사람은 책임을 외부에 배달한다. 결제 수단을 과시용으로 흔드는 제스처, 블랙카드의 로고를 노출하거나 큰 소리로 포인트, 등급을 운운하는 행위는 자기 확증의 신호일 뿐 타인의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과는 무관하다. 반대로 줄을 최소화하고 단말기 앞에서 정확한 터치로 결제를 끝내며 영수증은 접어 테이블 한쪽에 두고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정리하는 사람은 과정의 마무리까지 미학을 가진다. 매장의 실수나 계산 오류 앞에서 인격은 더 선명해진다. 누락된 메뉴를 덮어두거나 공짜로 넘어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이 항목은 빠진 것 같아요, 추가 결제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금액 청구에는 이 부분만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로 정중히 요청하는가. 정확성과 공정성은 한 세트다. 직원 대하는 태도는 결제대 앞에서 결정타를 날린다. 시선, 미소, 감사의 한 세트를 짧게 전달하고 바쁠 때 물자는 스스로 챙기며 불가피한 대기에는 오늘 많이 바쁘시죠? 천천히 하세요로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은 권위를 배려로 번역한다. 반면 트레이를 툭 놓거나 영수증을 던지듯 뺏고 동석자 앞에서 종업원을 훈계하듯 몰아붙이는 사람은 작은 권력을 학대한다. 회비가 엇갈리는 모임에서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리더다. 선결제, 정산 링크, 라운드 로빈, 이번 내가 다음 너 같은 간단한 룰을 제안해 마찰을 줄이고 늦게 온 사람의 부담을 과하게 묻지 않으며 경제적 제약이 있는 동석자에게는 조용히 부담을 덜어주는 배려를 익명으로 처리하는가. 이런 디테일이 관계의 금리를 낮춘다. 누군가가 결제를 맡았을 때의 반응 또한 시험대다. 다음번은 제가를 빈말로 흘리지 않고 일정 장소를 제안해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람은 신용의 상환 능력이 확실하고, 과도한 사양 끝에 결국 아무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책임 회피형이다. 결국 계산대는 정의감의 계기판이다. 정확성과 유연성, 효율과 배려, 검증과 감사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의 신뢰 등급은 자동으로 올라간다. 정약용의 말대로 작은 돈에서 보인 마음가짐은 큰일의 신의로 이어진다. 계산서를 대하는 그 짧은 장면에서 당신은 그 사람의 신용, 관계 운영 능력, 권력 사용법, 그리고 품격의 최저선을 거의 모두 읽어낼 수 있다. 술은 가면을 벗기고 협동은 본색을 굳힌다. 잔이 도는 순간부터 당신의 리더십과 품격은 채점된다. 강권은 금물, 배려는 기술이다. 두 손으로 병목을 감싸 라벨을 남쪽으로 두고 조용히 따른다. 상대 잔의 70%에서 멈춰 숨을 준다. 건배는 짧고 명료하게 의미만 확인한다. 원샷 강요, 연속 건배 벌칙술은 미성숙의 신호다. 거절은 품위 있게, 오늘은 속도를 낮출게요, 물로 함께 할게요. 그리고 강요받는 이를 당신이 방열판이 되어 보호한다. 술, 물 안주, 대화의 리듬을 깔끔히 설계하고 취기가 오르면 물과 단백질을 끼워 넣어 속도를 조정한다. 잔을 채우기 전 상대의 속도를 먼저 읽고 빈잔을 쫓아다니지 않는다. 마지막 잔은 권하지 않고 묻는다. 이 정도가 좋으세요? 합의가 예의다. 취중 변신은 평소 억압의 폭로다. 술이 들어가도 말의 온도와 행동의 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일관성의 소유자다. 목소리가 커지고 타인의 말을 자르고 비밀을 누설하고 신체 접촉이 늘어나는 순간 신뢰 계좌는 급락한다. 사고가 나면 처리부터, 쏟았으면 즉시 사과하고 내킨 물티슈로 1차 수습, 필요한 인원만 조용히 호출해 2차 정리, 변명은 나중이다. 취한 동석자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동 경로 확보, 동행 지정, 짐 챙김, 귀가 확인까지가 당신의 책임이다. 술자리는 동시에 협업의 시험대다.
시작 전 이미 결과는 반쯤 정해진다. 호스트라면 조리 세팅, 서빙 정리를 4등분의 역할을 분배하고 게스트라면 무엇을 도우면 좋을까요? 한마디와 함께 칼, 도마, 접시, 쓰레기 분류 같은 손더러운 일부터 잡는다. 잘하는 일을 독점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경험을 분산시켜라. 접시는 적층, 컵은 물기 제거 후 라인업, 도마, 칼은 세제, 헹군, 건조의 루프를 만들어 흐름을 끊지 않는다. 테이블은 코스터, 집게, 앞접시로 동선을 설계하고 공유 접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병목을 없앤다. 일의 순서는 요청, 수행, 복귀가 기본, 가져온 도구는 원위치, 빌린 것은 즉시 세척 반납, 편의상 만든 임시 규칙은 끝나면 해제한다. 냄새, 연기, 온도, 음량 같은 환경 변수는 호스트의 품격 구간, 창문을 조금 열고 환기를 주기적으로 돌리고 음악과 조명을 낮춰 정서적 소음을 줄인다. 대화의 주파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제로 맞추고 소수만 아는 내부 농담, 인신 비하는 즉시 차단한다. 마무리는 정리까지가 술자리다. 남은 음식은 위생적으로 소분해 나눔을 제한하고 쓰레기는 젖은 것, 마른 것 유리 캔으로 분리하며 바닥 식탁을 간단히 닦아 처음보다 깨끗하게 원칙을 지킨다. 귀가 후엔 2줄의 안부 메시지. 오늘 즐거웠어요. 무사히 들어가셨죠? 이 관계의 금리를 낮춘다. 기억하라. 좋은 술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다. 강요 대신 합의, 과시 대신 절제, 독점 대신 분담, 방치 대신 복구. 이 4가지가 습관이 된 사람 곁에서 신뢰는 복리로 붙는다. 술은 사람을 드러내고 협동은 사람을 증명한다. 당신이 어떻게 따르고 멈추고 돕고 정리하는가가 곧 당신의 인생 리듬이다. 마지막 교훈은 간명하다. 밥상은 성격을 찍어내는 즉석 인쇄기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훈련장이다. 남을 읽을 때는 5원칙을 지켜라. 한 번이 아니라 최소 3번. 집, 식당, 공식 자리처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반복 관찰할 것. 낱개의 장면이 아니라 시선, 자세, 도구, 선택, 대화, 정산, 정리의 신호를 묶음으로 읽을 것. 불리한 장면 하나가 보이면 반드시 반례를 찾을 것. 평가보다 기록을 우선할 것. 시간, 장소, 신호까지 메모. 마지막으로 현재의 습관을 과거의 맥락으로 설명하려는 변명을 경계할 것. 더 중요한 건 자기 성찰이다.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먹는가가 먼저다. 실천 루틴을 설치하라. 식사 전에는 3분 일찍 도착, 소지품 정돈, 휴대폰 무음 뒤집기. 식사 중에는 3초 규칙, 씹기 멈춤, 삼킴, 호흡 후 발화. 열제일 한입 비율, 단백질 채소를 유지하고 경청 질문 진술을 5, 3, 3대 2로 배분. 테이블은 공용 집게 회전의 윤리. 결제는 정확, 유연, 맥락형 터치, 오류는 조용히 교정. 식사 후에는 감사, 정리, 확인의 3단. 감사한 문장, 사용 공간 원상 복귀, 귀가 정산 확인. 자기 계량표도 만들자. 자제, 배려, 공간 소나눔, 정확, 도구 정산 위생. 일관, 상황 변동 시 품격 유지, 각 10점 만점으로 채점해 30일 밥상 다이어리를 완주한다. 점수가 낮은 축은 마이크로 습관 하나로 보강한다. 한 입을 줄이고 팔꿈치를 안으로 공간, 젓가락 복귀를 평행으로, 불편해선 먼저 물을 건네기. 이 과정의 목적은 타인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본값을 상향 표준으로 고정하는 데 있다. 혼자 먹을 때와 여럿이 먹을 때가 다르지 않도록, 음식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일치하도록 매끼니를 품격의 리허설로 쓰라. 신뢰는 말이 아니라 패턴의 축적에서 생기고 패턴은 의도 아닌 습관으로 증명된다. 오늘부터 한 끼를 이렇게 설계하라. 당신의 밥상 리듬이 곧 당신의 인생 리듬이고 당신의 숟가락이 곧 당신의 명함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식사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 하나에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그리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정약용의 통찰, 이제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상대를 볼 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밥상은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의 젓가락 끝이 숟가락 한 번의 움직임이 곧 당신의 인생을 증명합니다. 지혜의 지도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의 순간을 통해 삶을 뒤흔드는 깨달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을 울리고 시선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